미얀마 양곤의 한 방송사 PD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얀마 차세대 선호 직업 및 예상 연봉 보고서를 심층 분석하던 중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목격한 것입니다. 최상위 고소득 직군 전체 10개 중 무려 7개 직종에서 지원자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거의 절대적인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외국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전체 대졸자 평균 초임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소득, 그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의 비밀은 놀랍게도 다른 무엇도 아닌 한국어 구사 능력,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코리안 프리미엄 현상. 이 믿기 힘든 격차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한 나일라 PD.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어학 능력 우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절박한 외침, 한국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열망의 파도, 그리고 절망을 기회로 바꾸며 새 시대를 개척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어라는 마법의 양탄자는 어떻게 이들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한국조화 채널의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툰입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에서 10년 넘게 사회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뤘어요. 도시 빈민 문제부터 소수민족의 교육, 불평등까지 웬만한 미얀마의 그늘진 곳은 다 카메라에 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아이템과도 다릅니다. 이건 어쩌면 제 PD 인생을, 그리고 우리 미얀마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거든요. 때는 지난달 양곤 시내의 한 직업 박람회장을 취재하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 안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청년 실업 문제, 그저 그런 기업들의 홍보 늘 비슷한 풍경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뭔가 아주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독 몇몇 부스에만 구름대처럼 젊은이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부스들은 하나같이 한국 기업 채용 또는 한국어 능력자 특별 우대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우리 미얀마 젊은이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푹 빠져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히 한류 팬심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 한국계 기업 부스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청년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도 잡으려는 듯 절박해 보였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 패턴이 느껴졌어요. 다른 부스들은 한산하기 짝이 없는데 유독 한국 관련 부스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 현상. 심지어 한쪽에서는 현직 교사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지금부터라도 한국어를 배우면 관광 가이드로 일할 수 있을까요?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고 들어서요. 라며 채용 담당자에게 매달리듯 묻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거 뭐지? 제 머릿속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한 나라의 미래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 곁을 떠나 한국어 가이드를 꿈꾼다고? 그것도 단지 돈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박람회장 전체를 다시 훑어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진 이들조차 한국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길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미얀마에서 한국어가 대체 뭐길래 이토록 모든 것을 뒤흔드는 만능 열쇠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오랜 정보원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민투였죠. 제가 직업 박람회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 즉 교사들마저 교단을 떠나 한국어 가이드가 되려 할 만큼 한국어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극심한 현상에 대해 묻자 민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투의 말에 따르면 이 현상은 이미 미얀마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이신 그의 아버님조차 요즘
한국 회사들이 미얀마에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력은 그야말로 금값 대우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 한 달 월급을 한국어 통역으로 단 하루 만에 버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이 너도 나도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었죠. 민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미얀마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을 탈출해 인생 역전을 가능케 하는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거대한 사회적 지각 변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미얀마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요동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미얀마 한국어 학습, 한국 기업 미얀마 진출 현황, 한국어 가능자 채용 공고, 교사, 이직 문제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샅샅이 검색했죠.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곤 시내에만 한국어 학원이 수십 개가 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자마자 조기 마감이었어요.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에는 어김없이 한국어 능통자, 우대, 업계 최고 대우 보장이라는 문구가 마치 성공의 증표처럼 박혀 있었죠. 교사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어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관광 가이드 수입이 정말 교사 월급의 몇 배나 되나요? 같은 절박한 질문과 희망 섞인 기대감들이 넘쳐났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봤어요. 미얀마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월급 약 25만 원. 그런데 각종 구인 정보와 후기를 통해 확인한 한국어 관광 가이드나 통역사의 하루 일당은 정말이지. 최소 우리 돈 4만 원에서 시작해서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6, 7만 원, 심지어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한 달 내내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려도 손에 쥐는 돈보다 한국어 몇 마디로 단 하루 만에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이 믿기 힘든 현실. 도대체 뭐지? 이 비정상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기형적인 현상 뒤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 뭉치를 들고 편집국장님 사무실 문을 평소와 달리 거의 박차듯이 열었죠. 제 격앙된 보고에 국장님은 커피를 마시려다 말고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미얀마 사회의 가장 뜨겁고도 아픈 현실. 바로 그 민낯일지도 모른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쏟아냈습니다. 한국어라는 열쇠 하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미얀마의 이 믿을 수 없는 기현상.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한국어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외국어 하나 더 배워서 돈을 더 벌겠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뉴스거리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 한국어 능력에 따른 극명한 소득 격차, 교육 현장의 공동화 우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절박한 반응들을 펼쳐놓자 국장님의 표정이 차츰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 미얀마 사람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한국어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우리 미얀마 사회 전체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동안 제 눈을 말없이 쳐다보시던 국장님은 이내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뜨거운 열정과 나름의 분석이라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아주 신중하고 냉철할 정도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괜한 선동이나 값싼 동정 혹은 섣부른 비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엄중한 당부와 함께 취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PD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얀마의 한국어 열풍, 그 이면의 경제학 정도로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선 우리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의 열망에 대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안에 이 뜨거운 호기심이 과연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그때는 정말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탐사를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저는 제가 발을 들여놓은 세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숫자들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웠어요. 아니,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경악스러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얀마 교육부와 주요 어학기관의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미얀마 전체 청년 기준 인구 약 1,500만 명 중 한국어 능력 시험에 정식으로 응시한 인원만 해도 누적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청년의 약 2.3%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였죠. 한 해 평균 10만 명 이상이 단 하나의 외국어인 한국어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를 배워 진출하려는 특정 고소득 분야에서의 코리안 프리미엄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직접 양곤 시내 주요 외국계 기업 및 고급 서비스업 채용 공고 500건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통자 우대 조건이 명시된 공고가 전체 외국어 우대 공고의 무려 42%를 차지했고, 이 직군 합격자들의 평균 초임은 일반 대졸자 평균의 최소 3.5배에서 동시통역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최대 11배까지 치솟는다는 믿기 힘든 내부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미얀마의 현실일까요? 저는 계산기를 몇 번이나 다시 두드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단 하나의 외국어 능력이 이 정도의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적 쏠림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주된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직접 조사한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코리안 드림 현상이 비단 우리 미얀마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세안 경제 포럼의 한 보고서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요. 제목은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한류, 그리고 새로운 인재 지형도 변화. 한국어는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나? 보고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류로 시작된 문화적 친밀감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투자와 맞물려 한국어 능통 인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과 교육 시스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읽는 내내 등골이 오싹했어요. 외부의 시각에서도 이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찾아보니 국제노동기구의 한 연구원이 개인 자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신흥국 청년층의 외국어 학습 동기와 직업 선택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어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이었죠. 전 세계가 어쩌면 우리 미얀마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정확한 정부 차원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 국가통계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뚜라 아웅 부위원장과의 면담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나는 이 특정 외국어 능력자들의 소득 및 고용 관련 수치 변화를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한국어 능통자로 분류되는 인력들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다른 외국어 능력자나 일반 대졸자 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이 현상이 미얀마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중이지만, 이토록 빠르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외국어가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통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거의 이변에 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위원회를 나오면서 저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공식 기관조차 이 현상을 이변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니, 이게 정말 우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학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평소 저의 멘토이기도 한 양곤대학교 사회학과의 오탄민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는 미얀마의 한국어 열풍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교수님은 우리 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주 뜨거운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이끄는 동인을 분석하는 여러 이론 모델이 있는데 특히 경제 발전 단계에서 특정 외부 문화나 기술이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쏠림, 현상과 기회 구조의 재편 같은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미얀마 사회에서 성공의 주요 통로가 전통적인 학벌이나 가문, 혹은 특정 정치적 연결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어라는 새로운,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공정해 보이는 기회의 사다리가 나타난 셈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도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미얀마 전체의 미래 발전 동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오직 단기적인 고소득만을 좇아 특정 분야로만 몰린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교수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우리 미얀마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충격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의 한 고위 임원이 익명을 전제로 아주 어렵게 저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었거든요.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계 내부에서는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한국 인력 의존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건설, 그리고 고급 서비스 분야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었죠.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기업 문화에 익숙한 현지 인력들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들의 분석력, 추진력, 그리고 한국 본사와의 소통 능력은 기존 미얀마 인력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신들이 그들에게, 즉 한국어를 등에 업은 젊은 엘리트층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들 없이는 제대로 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미얀마를 발견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소수의 한국어 능력자들이 미얀마 경제와 사회 전반에 이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통계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상이 단순히 미얀마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0.5% 언어의 기적, 한국어는 어떻게 미얀마의 심장을 흔들었나?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현상 고발이나 성공 스토리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미얀마의 미래,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보고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들과 사람들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놀라움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충분히 놀랐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뜨거운 열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어는 어떻게 미얀마에서 이토록 강력한 변화의 열쇠가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이 열풍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양곤 시내의 한 대형 한국어 전문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강의실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고 335 모여 어젯밤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연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미래를 향한 간절함과 희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학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수강생 수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5배나 증가했고
특히 한국 기업 취업반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고득점반은 등록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원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관련 기업에 입사한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일반 대학 졸업생 평균 초임의 4.5배에 달한다는 내부 통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미얀마 근로자 평균 월급의 절반에 육박했지만 그들에게 이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몇 수강생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문대 졸업반이라는 22살의 킴마웅 씨는 대학 졸업 후 당연히 전공을 살려 공무원이 되려 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가 대기업 한국 지사에 취업해 자신보다 3배나 많은 초봉을 받는 것을 보고 인생의 경로를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PD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얀마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이나 마찬가지죠. 이 티켓을 잡기 위해 모두가 필사적인 겁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인 35살의 한 여성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한국계 기업의 중간 관리직.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지금의 저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루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장신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학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 한국어 열풍이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양곤 시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한국식 카페와 식당, 그리고 한국 제품 전문 매장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제가 찾아간 한 한국식 치킨집의 매니저인 28살의 예민툰 씨.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고 운 좋게 이 가게에 취직하면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PD님, 제가 한국어를 못했다면 지금도 아마 고향에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매니저고 월급도 예전보다 5배나 많이 받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정말 인생을 바꾼 마법 같은 존재예요.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양념치킨을 제게 맛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어라는 날개를 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수많은 미얀마 청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으려는 뜨거운 열망 뒤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보다 깊은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소문 끝에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지금은 한국어 관광 가이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텟우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양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 더딘 시골 마을이었죠. 그의 집은 제가 학원에서 만났던 젊은이들의 희망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저는 텟우 선생님의 깊은 고뇌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강인한 희망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한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느꼈던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22만 cat,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박봉으로는 병든 노모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교는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양곤 시내 학교 평균의 2배에 달했고 교실엔 흔한 교육용 그림 자료 하나 제대로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PD님, 저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교실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겨웠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청년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텟우 선생님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계기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 순수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늦도록 한국어를 공부한 뒤 새벽에는 자신이 번역한 한국 전래 동화나 케이팝 가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림으로 그리고
쉬운 미얀마어로 각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정식 출판은 꿈도 못 꾸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를 미얀마어로 된 책으로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한국어 가이드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학교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우리 반 아이들 컴퓨터 마련 저금통이라고 적힌 작은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오토바이 택시 아르바이트로 번 몇 푼 안 되는 돈과 함께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어가 미얀마 사회에 던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향상을 넘어 자신이 얻은 기회를 통해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텟 우 선생님에게 한국어는 절망적인 현실을 탈출하는 비상구이자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결코 어둡거나 칙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사랑을 증명하는 눈부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목격한 미얀마의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열망 뒤에 가려진 개인의 고뇌와 사회적 고민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어는 이미 미얀마 사회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통로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 태풍의 실체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이 태풍은 미얀마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텟 우 선생님과 한국어 학원의 학생들, 그리고 한국식 가게에서 만난 젊은이들까지 그들의 뜨거운 열망과 절박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 코리안 드림 현상 이면에 무언가 더 깊고 근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 방향을 조금 바꾸어 한국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그들의 작업 공간이나 집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딜 가든 거의 빠짐없이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상 한편이나 벽에 소중하게 걸어두거나 놓아둔 그들의 한국을 향한 꿈과 다짐을 새긴 듯한 소중한 증표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명한 색감의 K-드라마 포스터였고, 어떤 이에게는 빼곡히 따라 적은 K-팝 가사 노트였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코팅까지 해서 곱게 간직한 한국의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일관되게 이러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마주치다 보니 문득 이것이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여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젊은 미얀마인 팀장 아웅텐 나잉 씨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넓고 전망 좋은 사무실, 잘 정돈된 책상 위에는 지난번에도 보았던 크고 묵직한 마호가니 액자가 여전히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한 성공한 기업인이 남겼다는 불가능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문구가 마치 그의 성공을 증명이라도 하듯 힘찬 필체로 새겨져 있었죠. 그는 그 문구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너는 오늘 어떤 불가능에 도전하여 한계를 넘어설 것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국적은 미얀마이고 조국을 사랑하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만큼은 저 액자 속 한국식 도전 정신에서 큰 영감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의 경제 발전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저토록 위대한 경제 대국을 건설한 민족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크고 견고한 액자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신념처럼 그의 성공 가도를 비추는 등대이자 매일의 다짐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텟 우 선생님의 소박한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의 작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한국어 교재와 직접 만든 그림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밤마다 정성스레 코팅까지 해둔 한국 동화책에 닳고 다른 한 페이지였습니다. 액자라고 할 것도 없이 책상 한켠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값비싼 장식보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보였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죠. 아무리 춥고 어두운 겨울이라도 작은 씨앗은 땅속에서 봄을 기다린단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린단다. 텟 우 선생님은 그 동화를 읽을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미얀마의 현실이 어쩌면 춥고 어두운 겨울 같을지 몰라도 그 동화 속 씨앗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한국어는 처음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까지 배우고 싶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 그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웅텐 나잉 팀장의 집무실을 장식하던 그 당당하고 큼직한 액자와 텟 우 선생님의 작은 오두막 책상 위 초라하지만 별처럼 빛나던 동화 한 페이지. 어쩌면 그들이 간직한 한국을 향한 꿈의 외형과 그들이 현재 이룬 성취의 정도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묘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문화원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양국 문화 교류에 힘써온 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기품 있는 한국 전통 수묵화가 담긴 족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는 제 취재 이야기를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미얀마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경제 발전과 그 안에 담긴 역동적인 문화적 에너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온 불굴의 정신이 지금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희망의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에 열광하고 한국을 동경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큰 동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야기의 힘, 즉 고난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공을 이룬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강인한 도전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매혹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미얀마에서 태어나 미얀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미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 연결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미얀마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과거 고려인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정신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그러했듯이 지금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성공신화와 그 안에 담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나침반이자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간직한 한국을 향한 마음의 크기와 그것을 표현하는 증표의 무게가 어쩌면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성공의 높이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름에 담아둔 그 뜨거운 열망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가치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저는 그 힘이 실제로 그들의 삶과 우리 미얀마 사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은 한국식 정신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놀라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다시 찾아간 곳은 바로 그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 텟 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의 소박한 오두막에서 보았던 낡은 동화책 한 페이지와 우리 반 아이들 컴퓨터 마련 저금통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어쩌면 그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텟 우 선생님의 학교는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교실 한 구석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테두 선생님이 얼마 전 어렵게 구했다는 낡은 중고 노트북 한 대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작은 화면에 옹기종기 모여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한국어 단어와 미얀마어 뜻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용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컴퓨터는커녕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 한 권 없이 K드라마와 관광 안내 책자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밤낮으로 오토바이 택시 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관광지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마침내 이 노트북 한 대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여전히 사치였지만 그는 미리 도시에서 내려받은 교육 자료나 K-팝 뮤직비디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작은 세상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마치 기적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PD님,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전부지만 저는 이 작은 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보고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 미얀마의 아이들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마음껏 접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솔함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2시간씩 특별활동 시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K-팝 노래에 맞춰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며 교실이 떠나가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그 어떤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보다도 훨씬 더 희망차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두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동한 몇몇 젊은 동료, 교사들과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교사는 주말마다 테두 선생님을 도와 한국어 학습 자료를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일을 돕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로 인근 도시에서 교육용품이나 간식을 실어 나르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부모들까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낡은 교실 창문을 수리하고 벽에 페인트칠을 새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과거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테두 선생님이 뿌린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이렇게 마을 전체의 자발적인 변화와 협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근 다른 마을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변화를 보고 배우러 옵니다. 테두네 학교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 조금씩 퍼지고 있거든요. 한때 한국의 성공 신화를 동경하며 한국처럼 하면 된다고 외쳤을지도 모를 한 평범한 미얀마 교사가 이제는 그 자신이 또 다른 작은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테두네 학교처럼 하면 된다는 새로운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테두 선생님의 소개로 한국어를 배워 양곤의 한 한국계 봉제 공장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웅소에 씨의 공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그야말로 한국식 시스템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웅소에 씨는 한국 본사에서 몇 년간 직접 연수를 받고 돌아와 이곳 미얀마 공장의 한국의 선진적인 셀 생산 방식과 품질 분임조 활동, 그리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현지 직원들이 낯설고 복잡한 방식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통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장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달성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철저한 시스템과 끊임없는 개선 노력, 그리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의 공장은 다른 미얀마 봉제 공장들에 비해 생산성은 평균 25%나 높았고 제품 불량률은 현저히 낮았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미얀마 전체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자신들의 잠재력을 믿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 여기며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그가 직접 쓴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 직원은 우리의 가족, 함께 만들자 미얀마액이라는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병기된 표어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미얀마 시골 마을의 농산물을 전국, 나아가 해외에까지 판매하는 젊은 여성 사업가, K-뷰티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와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미용 아카데미 원장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주변에 놀라운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막연한 동경이 아닌 스스로 성취해낸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양곤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미얀마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미얀마라는 땅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희망 발전소를, 성공 시스템을, 그리고 미래 운영 체제를 스스로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긍정의 에너지와 혁신의 동력은 느리지만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미얀마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숨가쁜 취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처음 그 질문을 던졌던 방송국 편집실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인터뷰 기록과 통계 자료,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텟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국 동화를 읽어주던 그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일라 PD님,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때는 그저 작은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달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의 한 직업 박람회장에서 목격했던 기이한 열기, 왜 평범한 교사마저 교단을 떠나 한국어 가이드가 되려 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나 한때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열망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눈물겨운 투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코리안 드림을 취재했지만 어쩌면 결국 한 인간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숭고한 의지의 모습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얀마 전체 대졸자 평균 초임의 5배, 10배에 달하는 소득을 단 하나의 외국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통계적으로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겠냐고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절박한 현실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텟 선생님의 동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나라가 가진 이야기와 정신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노래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언어를 통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아이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내고 키워가려는 것은 단순한 외국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닮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경을 이겨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그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열정,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공동체 의식. 바로 그 정신이 지금 미얀마 사람들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힘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진짜 강한 힘은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마음에서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어쩌면 이 땅에 또 다른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의 외형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 한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도전과 혁신, 그리고 희망의 정신으로 가득 찬 한국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자랑스러운 희망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하며 가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미얀마 사람들은 이토록 한국어에 열광하는가? 이제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임금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통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개척자이자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편집을 마치고 저는 한동안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정말 길고도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꿈과 의지, 그리고 희망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마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향해 품고 있는 열망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주체적인 의지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절박한 약속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자긍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는 테두 선생님이 준 그 동화 종이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답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시청자들까지도 저와 같은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의 정신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유행이나 경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였으니까요. 미얀마 사람들이 증명해 보인 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정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한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언가 가슴 뜨거운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와 정신이 멀리 떨어진 이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요.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위대한 가능성을 믿고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한국조화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